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이어 주식 투자함에 있어서 성공할 수 있는 매매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시장 전체를 파악하는 법, 그러니까 미국 나스닥 선물 시장 그리고 코스피 지수 등등 우리 전체 시장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번에는 종목별로 추세선이 있는데, 추세선은 상승 추세선과 하락 추세선이 있습니다. 이걸 돌파하는지 그걸 참조해야 된다. 그리고 차트에는 저항선과 지지선이 있는데, 그 저항선과 지지선을 참조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수급상에서는 기관에서도 특히 연기금 그리고 애국인 매매 현황을 보면서 참조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매를 함에 있어서는 유튜브에서 늘 소개해 드렸지만 1, 2, 3 매매법, 제가 개발한 1, 2, 3 매매법을 적용해야 된다. 오늘 그에 대해서 자세히 종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사항을 약간 복습하겠습니다. 지난주 동영상에 대해서 제가 복습해 드리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시장을 파악하려면은 나스닥 선물 시장을 보라, 파악하시라. 그래서 바로미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물 차트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아직 미국 시장 개장을 안 했고요. 지금 현재 10시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0.46% 상승하고 있는데요. 나스닥 선물 지수 차트를 보면은요. 지금 이 시간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이때가 6월 달인데요. 이때 나스닥 선물 시장이 급락을 합니다. 이렇게 급락을 하다가 지지선, 상승 지지선에 도달하고 다시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판에서 지금 하락 돌파를 했습니다. 하락 돌파 신호가 나왔는데요. 화살표로 돌파하니까 급락을 합니다. 연이틀 급락을 하고 다시 상승 추세선에 걸려서 대반등을 했다. 대반등을 해서 다시 하락 추세선을 또 상승 돌파했다. 돌파했는데 두 번째 하락 지지선에서 걸리고 다시 하락을 했다. 하락했는데 다시 상승 추세에 걸려서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가 돌파를 다시 해서 쭉 이렇게 올라옵니다. 올라오다가 하락 추세선과 상승 추세선이 굉장히 좁아집니다. 좁아졌는데 여기서 다시 상승 추세로 돕니다. 상승 추세로 돌아서 이걸 돌파하고 새로운 이 하락 추세선을 마지막 돌파하고 새로운 추세를 탑니다. 타서 쭉 상승하다가 12월 말, 그러니까 여기가 25년 1월이고요. 1월 시작했고요. 금년 12월 말에 다시 이 하락 추세선에 걸려서 지금 내려왔다가 다시 등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등락을 하는데, 박스권 등락을 하는데 굉장히 이게 좁아져 있다. 지금 현재는 오늘 밤 지금 미국 시장이 개장을 아직 안 했습니다만은 오늘 밤 개장을 하게 되면 이 나스닥 선물 시장이 방향성을 어디론가 튼다.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할 것인지, 돌파가 나올 것인지, 아니면 상승 추세선을 하락 돌파할 것인지 방향성이 결정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니면은 오늘 밤을 더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흐르다가 내일 돌파할 것인지 월요일 날, 이것은 좀 지켜봐야 되는데요. 거의 지금은 하락 추세선과 상승 추세선이 거의 좁아져 있다. 곧 방향성이 오늘 저녁에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시장 파악은. 우리 코스피 지수로도 전체 시장을 파악한다 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도 지난주 유튜브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우리가 7월 15일 급락을 하게 됩니다. 급락을 하는데, 7월 15일 급락하는데, 이 상승 추세선을 지지하고 올라갔으면 우리 시장은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는데, 그 시장 하락 돌파 신호가 나옵니다. 이 지지선 하락으로. 이 하락 돌파를 하게 된 게 굉장히 급락을 해버립니다. 급락을 했지만, 여기서는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 선, 2400선. 지지를 받고, 다시 급등을 하게 됩니다. 급등, 이렇게 단기간에 급락했을 때는 제가 항상 매수에 가담해라 했는데,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 다시 급등을 하게 되는데, 다시 급등했을 때 이 하락 지지선을 마주합니다. 이 하락 지지선을 마주해서 여기서 돌파를 못하고 돌파 신호가 나와야 되는데, 반대로 하락 돌파 신호가 또 나왔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하락을 합니다. 하락했지만 이번에는 이 상승 추세선 닿았고 다시 상승을 합니다. 상승을 했다가 다시 이 하락 추세선에 닿았고 굉장히 여기서 적은 박스권을 그리다가 한 번 더 하락을 하게 되는데,
결국엔 이 상승 추세선, 이 저지선에 닿고 다시 상승했다가 좁아지면서 큰 틀에서 보면은 여기서 굉장히 좁아지면서 방향성이 결정난다. 근데 최근에 금년에 지금 상승 돌파 신호가 나왔다. 지금 상승 돌파 신호가 나와서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했다. 돌파해서 지금은 약간의 모양이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승 추세선과 하락 추세선이 좁아져 있는데 방향성이 상승 추세선으로 돌아섰다. 시장 전체적인 파악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하락 추세선에서 이 하락 추세에 돌아서는 모양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식 시장에서 굉장히 성장성 있는 종목들, 그리고 우량주들, 될 수 있으면 이런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늘 주식을 차트 분석을 해서 매매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주식 쇼핑을, 종목 쇼핑을 해 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실질적으로 오늘 금요일 날 우리 시장에서 상승률 상위 순으로 관심 종목에서 한번 쇼트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종목 중에서, 오늘 상승이 좋았던 종목 중에서 몇 개 주식을 분석하고 또 그동안에 쭉 관심 종목에서 가지고 있던 종목들을 제가 한번 차트 분석 그리고 매매법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오늘 상승률이 상위 됐던 LS 일렉트릭을 먼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관심 종목에 넣어놓은 중에서 LS 일렉트릭이 오늘 15%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자, LS 일렉트릭을 가지고 제가 실전 매매했던 사항을 여러분께 설명하고 차후에도 이렇게 매매하시라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LS 일렉트릭은 원래 작년 12월 말부터 상승을 시작해서 쭉 급등을 했습니다. 자, 8만원대 시작해서 쭉 급등해서 자, 22만원 선까지 22만원 찍었는데 제가 그때는 여러분께 추천을 안 했습니다. 추천을 않고 이것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만 이렇게 상승할 때는 따라서 사는 게 아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상승을 했을 때 따라서 추격 매수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추천 않고 관심 종목이 뒀는데 굉장히 다시 급등해서 27만원까지 찍었습니다. 그런데 자, 7월 중순경에 우리 전체 시장이 급락을 하면서 이 종목도 자, 하락 돌파 신호가 나와서 급락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급락을 했을 때 제가 여러분께 추천을 했습니다. 자, 이 지지선을 상승으로 돌았으니까 제가 여기서 1차 매수 신호를 했고, 저도 매수했고, 여러분께 매수 추천했는데, 다시 크게 복원력이 있을 걸로 생각했는데, 자, 반등 수준에 거치고, 다시 하락 추세선에 걸려서, 다시 재하락을 하게 됩니다. 재하락을 했을 때, 제가 다시 여기서 2차 매수를 했습니다. 2차 매수. 그러니까 1차 매수, 2차 매수를 했고요. 2차 매수해서, 다시 상승을 해서, 일부 좀 덜어냈지만 다시 평단가를 낮춰서 다시 또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했을 때 자, 여기서 꾸준히 같은 가격대이기 때문에 크게 매수는 안 했지만 꾸준히 지켜보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됩니다. 하락 추세선과 자, 상승 추세선이 굉장히 이격이 좁아졌습니다. 아까 나스닥 선물처럼. 그래서 방향성이 결정됐습니다. 여기서 상승 돌파 신호가 나와서 다시 상승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시작해서 다시 전고점을 향해서 지금 오늘 22만 2천원까지 했는데요. 자, 이렇게 주식을 매매한다. 그래서 견본으로 말씀드리고, 다행히도 오늘 또 급등을 했는데, 이렇게 매매를 했고, 제 유튜브에서 이렇게 제가 늘 추천을 했고, 앞으로도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 샘플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차트에는 추세선, 상승 추세선과 하락 추세선이 있듯이 또 그런 반면에, 자, 저항선, 상승 저항선 있고 하락 지지선이 있다. 이렇게 박스를 그려서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노란색은 저항선, 저지선, 하락 저지선이고요. 그리고 청색은 상승 저항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차트를 또 추세선 차트만 그릴 것이 아니라 이 저항선과 지지선이 나오는 차트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박스를 그려봅니다. 박스를 그려보면은 자, 위에 저항선에 부딪혀서 급락을 했지만 자, 지지선에
지지선에 노란선이 닿아서 다시 반등을 했지만 또 저항선에 붙여서 또 지지선에 닿고 이렇게 그래서 이 단계 낮아진다. 저항선이 이렇게 낮아지면 하락 추세고 이렇게 단계 올라간다. 그러면 상승 추세입니다. 이 박스로 그려서 봤을 때 그래서 박스는 인위적으로 그려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박스로 보면 굉장히 급락을 했다가 이 박스가 적어지면서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추세선에서 보듯이 굉장히 방향성을 정할 수 있을 정도로 좁아졌다. 박스권이 좁아졌다. 그리고 상승 저항선과 하락 저지선 간의 간격이 좁아지면서 하락이 멈춰져 있다. 그래서 여기서 지지를 받고 이번에는 저항선을 돌파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추세선을 볼 때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 돌파 신호가 나옵니다. 저항선을. 돌파하니까 굉장히 오르게 됩니다, 지금.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눈에 보기 좋게 이렇게 제가 늘 이렇게 박스를 그려서 한번 이렇게 인위적으로 이 선과 이 선을 박스로 이렇게 그려서 보시라. 그래서 참고해서, 야, 지금 저항선을 돌파하는 것인지, 또 지지선을 돌파하는 것인지, 이거를 판단하기 쉽게 이렇게 박스를 그려서 보시라. 이 박스를 없애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없애도, 자, 이렇게 박스를 없애도, 자, 제가 보기 좋게 그렸는데요. 없애더라도 이렇게 이 선과 자, 이 선을 보면은 이 선이 저항선이고 이 선이 지지선입니다. 자, 저항선이 한 단계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려오고 또 이렇게 내려오지만 자, 또 지지선도 계속 올라가서 서로 붙어 있다. 붙어 있으면 방향성이 결정된다. 그때는 방향성이 결정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항상 추세선과 저항선, 지지선 그거를 참조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까 추세선을 볼 때하고 또 이렇게 추세선을 볼 때하고 이렇게 박스로 그래서 저항선과 지지선을 그려서 볼 때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 그래서 항상 두 가지를 보고 참조하시라. 그리고 수급상을 참조하시고 이런 박스로서도 제가 항상 박스에서도 늘 말씀드렸지만 이 박스에서 박스 하단에서 매수하시라. 이 박스 중에서도 하단에서 그러면 여기 1차 매수고 또 이 박스에서 2차 매수 하단에서 항상 박스 상단에서 매수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또 다시 이렇게 박스가 길어졌을 때 하단에서 매수하시라. 박스가 굉장히 좁아졌을 때는 관망하시고 지켜보라. 박스를 돌파하는지. 그래서 이렇게 박스 좁아지면서 돌파 신호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차트는 하나오션 차트인데요. 제가 하나오션은 자, 지난 11월 달, 그리고 12월 달에 꾸준하게 추천했던 종목입니다. 실질적으로 유튜브에서 추천했던 종목인데, 추천하게 된 사유는 이렇게 급등을 할 때, 이때 하나오션을 봐야 된다. 제가 봐야 되는데, 자, 이렇게 밀렸을 때 사시라. 지금 급등할 때는 추격 매수 하지 마시고, 자, 이 뒤에 트리거 신호 있습니다. 자, 트리거 신호가 있습니다. 주식에는 상승 트리거, 하락 트리거. 자, 트리거 신호가 이 차트였다. 이 봉이 상승 봉이 상승 트리거 신호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상승을 급등해서 자, 이 종목은 그래서 제가 하나오션을 조정을 보였을 때 지지됐을 때 매수하시라 해서 실제 매수했던 종목입니다. 여러분께 추천했고 12월에 추천했는데 자, 야금야금 오르다가 금년 들어서 1월달 금년 들어서 급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유튜브에 남아 있는데 제가 그때도 트럼프 수혜주를 봐야 된다. 그래서 하나그룹주, 하나오션 등 하나그룹주를 봐야 된다. 미국 선박, 군함 등 하나오션이 굉장히 미국의 수주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정보에 의해서 이렇게 급등을 했을 때 제가 자 밀리면은 매수해야 된다 해서 강력하게 추천했던 종목인데요. 지금 이렇게 급등해서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선을 지지하고 가는지 또 이 추세를 돌파해서 이렇게 가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주식을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미 이렇게 날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추격 매수는 안 되고요. 자, 보유자 영역이라 합니다. 다시 이렇게 급락해서 추세선이 이렇게 갑니다. 또 추세선 여기서 하나 생길 겁니다. 아직은 안 생겼지만 생긴다고 봅니다. 여기서 또 추세선이 이렇게 진행을 이렇게 쭉쭉쭉 빠지다 보면 거기서 지지하는 것인지
그 추세선에서 매수한다. 이렇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이 종목도 또 추세선 말고 저항선과 지지선이 나오게끔 다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목에는 저항선과 지지선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돌파 신호가 나왔죠. 돌파 신호가 나와서 자, 이 지지선을 딛고 급등을 했다가 이 저항선을 만나고 다시 급락을 합니다. 그래서 자, 박스권, 제가 박스를 그리라 했죠. 박스권 항상 박스를 그려서 이 박스권의 하단에서는 다시 지지하고 다시 상승해서 이 저항선을 돌파하는 신호가 나와서 돌파하니까 굉장히 급등했다. 또 돌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세선하고 약간 비슷한데 나오는 시점이 좀 다릅니다. 추세선은 여기서 나오지만 또 이 저항선과 지지선은 또 여기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 박스를 그려서 항상 박스 하단에서 사시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방법도 항상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수급상을 보라겠습니다. 수급상을 보고 참조하시라.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오션 수급상을 보면은요. 자, 그때 트리거 신호가 나올 때가 11월 7일입니다. 11월 7일을 보면은요. 11월 7일 이때가 11월 7일인데요. 11월 7일 보면은 애국인이 77만 주를 사들입니다. 기관이 90만 주, 91만 주를 사들이고 그래서 자, 차트도 물론 상승 트리거 신호가 나왔지만 이 수급상을 봐야 된다. 그리고 연기금이 20만 주를 삽니다. 이런 수급상을 꼭 참조해야 된다. 차트가 트리거 신호가 나왔더라도 어떤 주체가 올리는 것인지 그리고 8일 날도 지속적으로 자, 외국인이 사고 쭉 13일은 150만 주를 삽니다. 외국인이. 그래서 제가 이때 추천을 하게 됐습니다. 추천하게 됐지만 이때는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지 마시라. 자, 쇼핑만 해라. 장바구니에 담아놓기만 해라. 그리고 때를 기다리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항상 지난주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주식은 쇼핑을 하다가 때를 기다렸다가 지지선이 왔을 때, 하락 저지 됐을 때 박스권 하단에서 사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뒤로 쭉 상승을 하면서 외국인이 또 1월 달에도 280만 주를 산 겁니다. 1월 7일 날도 이렇게 쭉 수급이 굉장히 좋아졌다. 이렇게 판단하고 여러분께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 그룹주 중에서도 또 하나 엔진을 보라겠습니다. 하나 엔진 그리고 하나 시스템, 하나 솔루션 등 하나 그룹주를 보라고 했는데 하나 엔진이 또 오션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나 엔진을 보면은요. 자, 이 종목도 11월 달에 꾸준히 자, 지지되고 올라가고 다시 돌파하고 자, 이 추세선을 돌파합니다. 또 지지되고 다시 돌파하고 또 지지되고 돌파하고 그리고 지금은 완전히 날아가서 지금 쭉 보유자 영역에 들어섰다. 그래서 이런 종목도 지금은 추격 매수하면 안 되고 자, 이렇게 빠졌을 때 여기서 지지선이 하나 생깁니다. 지금은 아직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 생기는데 빠지면은 이렇게 주가가 빠지면은 어디가 지지선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때 지지되는 것인지를 봐야 됩니다. 또 이 지지선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또 이 지지선에서 멈추는 것인지 자, 여기서 멈추고 다시 1차 사고 여기서 다시 밀리면 여기서 2차 산다. 이런 각오로 사야 된다. 근데 지금은 추격 매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추격 매수는 안 된다. 하나 엔진도 마찬가지로 수급상을 봐야 된다. 수급상 외국인이 최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사고 있는데 이미 지금은 올랐기 때문에 자, 지금은 추격 매수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 전에 자, 작년 11월부터 꾸준히 기관 외국인들이 사기 시작했고 또 이걸 누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누적성으로 보면 1개월 전부터 1개월 누적도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샀다. 300만 주, 380만 주, 400만 주 이렇게 사들였다. 그러면은 수급상이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3개월 수급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주식이 올랐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항상 수급상을 참조하고 추세선을 참조하고 또 매매에서는 1, 2, 3 전법으로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차트는 유한양행인데요. 유한양행 수없이 많이 설명했습니다. 자, 6만원대, 5만원대 제가 작년 2월달에 1월달에 추천해서 쭉 추세선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쭉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고 돌파하고요. 돌파하고 또 지지받고 다시 또 돌파하고 해서 굉장히 상승을 했는데요. 자,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을 했다가 다 이선에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고 또 급등하고 또 이선에 상승 추세에 지지받고 올라가고 하지만 여기서 하락 돌파해서 상당히 급락을 했는데요. 급락을 해서 다시 이 지지선에 만났습니다. 이 지지선에 만나서 하향 돌파 약간 했지만 다시 이 지지선 또 만나서 지금은 수준주마다 상승 돌파해서 지금은 이 하락 추세선을 만났습니다. 자, 하락 추세를 맞서 주춤주춤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돌파하게 되면 다시 이 추세선이 하나 나올 겁니다. 여기 추세선에서 걸리냐 아니면 다시 돌파하냐 또 여기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돌파하게 되면 다음 16만원 선에 추세선이 하나 나올 겁니다. 거기서 돌파할 것인지 거기서 맞고 내려올 것인지 결정이 되고요. 또 여기서 강력히 저항을 받고 이 추세선이 하락 추세선이 걸려서 다시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내려오면은 자, 이 추세선이 살아 있습니다. 이 추세선에 닿고 여기서 다시 내려가냐 또 올라가냐 합니다. 그래서 추세선이 하락 추세선과 상승 추세선이 좁아지면서 상당 기간 또 여기서 결정을 하게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추세선을 돌파할 수 있느냐 아니면 다시 내려와서 이 상승 추세에 걸리느냐 지금 이런 갈림길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차트도 리가겜 바이오 ADC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업체입니다. 자, 기업입니다. 자, 굉장히 상승 추세선을 타고 돌파 신호 나와서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자, 이거 하락 돌파해서 굉장히 급락했지만 이 추세선에서 지지받고 다시 하락 추세선을 돌파해서 지금 가고 있어서 아직은 살아있는데 자, 여기서 이런 추세선이 하나 나올 겁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자, 지금은 안 나왔지만 나오면은 돌파할 것인지 한번 지켜봐야 된다. 이 선을 돌파할 것인지 지켜봐야 된다. 아니면 다시 하락해서 이 추세선에 걸릴 것인지 이렇게 추세선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도 박스로 한번 그려서 보겠습니다. 니가캠 바이오 자, 박스 저항선 계단식 박스를 한번 보면은요. 저항선과 지지선이 있다고 했는데요. 자, 굉장히 고점을 높이면서 계속 단계 계단식으로 올라갔습니다. 또 저점도 지지선도 계속 높여가면서 이렇게 높여가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급락을 했는데요. 급락했는데 이 지지선을 닿고 한번 오르고 다시 저항받고 다시 또 지지되고 지금은 이걸 돌파했습니다. 돌파해서 올라가고 지금은 이 저항선밖에 없다. 그리고 또 중간에 저항선이 하나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계단식으로 보면은 제가 항상 이 계단식에서 박스를 그려서 하단에서 사시라. 이 박스를 그려서 하단에서 사시라. 항상 상승할 때도 마찬가지고 박스 하단에서 사시라. 박스 하단에서 하단에 샀을 때는 문제가 없다. 항상 위험하지 않다 이랬는데 지금도 자, 계단식으로 봐도 지지받고 올라가고 또 지지받고 올라가고 이제는 돌파했다. 돌파해서 다시 또 내려오더라도 또 지지선이 하나 생긴다. 그럴 때 지지선을 지지하는 것인지 또 돌파하는 것인지 항상 지지선과 저지선과 돌파를 봐야 된다. 이 돌파 신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또 저항선이 있다면 이 저항선이 돌파하는지 가고 또 내려오는 것인지 중간에 내려오게 되면 하나 생기게 됩니다. 얘가. 그래서 계단식으로 봐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자,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 여기서 추매를 합니다. 가지고 쭉 가셨던 분들도 추매하신 분들 충분한 이익이 났다. 이 부분에서는 충분한 자 10만원 깨져서 사신 분들은 추가 매수하신 분들은 여기서 일부 매도하고 일부 가지고 간다. 항상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매매법을 여러 가지 방법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항상 자기 계좌에 주식에 어느 정도 담겨 있는지를 봐야 되고 한 종목당 5% 이상을 담지 말아야겠습니다. 한 종목당. 그래서
자, LS 실전 매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LS도 제가 여기서 여기서 매수했습니다. 1차 매수. 또 여러분께 추천했고요. 다시 이 지지선에 닿았을 때, 급락해서 이 지지선 닿았을 때 2차 매수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또 이렇게 오르다가, 자, 여기서 충분한 수익이 나오면 일부 털어냅니다. 평단가를 낮춰서 1차와 2차 평단가를 낮춰서 일부 여기서 매도를 해서 줄이고 있다가 다시 또 급락을 했을 때, 자, 여기서 돌파 신호 나왔습니다. 여기서 3차 매수한다. 3차, 1차, 2차, 3차, 1, 2, 3 전법이라고 있습니다. 3차 매수해서 지금 이렇게 간다. 이렇게 갔을 때는 굉장히 큰 수익이 난다. 여기서 1% 매수했으면 여기서 2%, 여기서 3%, 전체 종목의 전체 지수의 한 종목을 5% 매수한다 그러면은 그 5%를 또 나눠서 1%, 2%, 3% 이렇게 매수한다. 이렇게 해서 평단가 낮춰서 지금 돌파했습니다. 돌파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수익 회복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주식도 항상 이기고 나와야 된다. 게임에서 이기고 나와야 된다. 여기서 한번 졌다 해서 포기할 게 아니고, 자, 망하지 않는 기업, 장기적으로 성장성이 좋은 기업은 끝내 해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 2차, 3차 이렇게 매수해서 평단가를 굉장히 낮춰가지고 한 번에 수익률을 바로 해서 계산한다. 이런 전법이 1, 2, 3 전법입니다. 트럼프, 자, 2기 정부에서는 전력 설비주, 그러니까 미국에 우리 전력 설비주 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력 설비주. 그래서 LS 에코원 에너지가 오늘 상한가 쳤는데요. 자, LS 그룹주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LS 그룹주, LS 일렉트릭.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LS 일렉트릭, LS. 또 오늘 한전산업이 또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력 설비주 굉장히 좋았다. 효성중공업, 또 현대일렉트릭 등 전선 전력 설비 관련주들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대한전선 마찬가지입니다. 대한전선도 차트상으로 굉장히 조합입니다. 하락 추세선을 돌파했다. 돌파해서 지금은 야금야금 꾸준히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금야금 꾸준히 오르고 있다. 그래서 지지선을, 자, 하락 저지, 그러니까 상승 추세선을 지지하고 하락 추세선을 돌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차트를 봤을 때 추세선을 돌파하는지, 돌파 신호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지선을 또 지지하는지, 굉장히 지지선이 무너지는 것인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보면은요, 자, 이 지지선이, 상승 지지선이 자, 하락 돌파가 나오지만 여기서는 계속 상승 돌파, 어느 정도 오면 상승 돌파한다. 하락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오스코텍입니다. 냉라자를 개발했던, 유한양이 같이 공동 개발한 냉라자를 개발했던 오스코텍인데요. 오스코텍도, 자, 하락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여기서는 지지되고 있다. 이 상승 추세선을 지지하고 있고, 또 또 하락 추세선을 돌파했다. 일부 돌파해서 상당히 차트 모양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또 여기서 이러한 추세선이 또 하나 나올 겁니다. 추세선이 하나 나오는데 이 추세선을 돌파하느냐 아니면 저기서 맞고 떨어지느냐, 그거 한번 더 지켜봐야 된다. 지금까지는 굉장히 추세선 두 개는 다 돌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락은 저지됐다. 이 종목은 SK바이오팜입니다. SK바이오팜 작년 2024년도에 저 꾸준히 유튜브 같이 했던 분들은 다 기억이 날 겁니다. 자, 여기서 1차 매수했고요. 다시 급락해서 2차 매수했고, 여기서 3차 매수했습니다. 3차 매수했다가 여기서 굉장히 급락을 했다가 다시 지지받고 다시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을 하고 다시 지지받고 또 급등을 해서 이 저항선을 지금 두 번씩 돌파했는데, 이 저항선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밀리게 돼가지고 다시 급락을 합니다. 급락을 하지만 이 지지선은 두 번 닿고 다시 또 이 저항 추세선을 좀 돌파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이 하락 저항선을 돌파를 못하고 다시 하락을 맞게 되었는데요. 지금 이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이 지지선의 테스트를 한번 받는다. 이 지지선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지선 테스트를 받는데 여기서 돌파하고 내려올 것인지
아니면 이 지지선 받고 올라가면서 이 저항선을 돌파해서 갈 것인지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받는다. 이렇게 보고요. 자,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이 선에서는 좀 지켜본다. 지켜보고 이 지지선을 달았을 때 가면은 이 지지선 올라가고 이 주가가 내려오더라도 이 지지선을 만납니다. 만났을 때 여기서 테스트를 받는다. 여기서 내려갈 것인지 올라갈 것인지 테스트를 받는데 저는 지지받고 올라간다. 이렇게 봅니다. 지지받고. 그래서 다시 또 이 저항선이 내려오면서 이 저항선 돌파하면은 상당히 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SK바이오팜. 이 종목은 HPSP입니다. HPSP도 오늘 굉장히 급등을 했는데요. 10.7%. 자, 굉장히 하락을 했습니다. 6만 원대에서 3만 원대까지 쭉 하락을 했는데, 자, 하락 돌파,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 돌파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에서는 의미 있는 돌파 신호다. 그래서 이 종목 조금 하락을 보인다면 매수해서 가져가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도 한번 계단식으로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계단식으로 그려보면요. 저항선, 그러니까 고점들이 계속 낮아지면서 이렇게 낮아지면서 하락 추세 왔는데요. 자, 그러니까 지지선이 지켜지면서 지지선이 높아지면서 지금 저항선을 두 번 돌파 신호가 나왔다. 그래서 이 종목도 차트상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인다. 이렇게 봅니다. 수급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HPSP 수급상을 보면은요. 자,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좀 대대적으로 매수했다. 그래서 상당히 트리거 신호가 될 수 있다. 오늘 상승이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수급상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차트는 한미 반도체 차트입니다. 한미 반도체 차트는 그러니까 작년 2024년 1월부터 또 그 전부터 쭉 상승을 했습니다. 쭉 상승해서 계단 이렇게 단계 고점을 높이고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하다가 자, 이때가 6월 18일 6월 달 그러니까 18만 5천 원 찍고 다시 쭉 고점과 저점을 낮추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을 해서 쭉 밀리다가 자, 금년 12월부터 12월 27일 이때 그리고 1월 이때 상승 돌파 신호가 나와서 저항선을 돌파했다. 그리고 지지선도 단계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좋아 보인다. 차트가. 그렇지만 지금 매수보다는 조금 더 조정을 보여서 박스권 하단을 내렸을 때는 매수해도 된다. 이렇게 봅니다. 상당히 차트가 좋아 보인다. 지금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바뀌는 추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계단식 차트로 봤을 때도 좋았지만 또 추세선 차트로 봐도 지금 하락 추세에서 돌파 신호가 두 번 나왔습니다. 두 번 똑같이 계단식처럼 돌파 신호가 나왔는데요. 굉장히 좋게 보인다. 그래서 지금은 상승 전환으로 이렇게 바뀌었다. 그래서 상승 추세선이 이렇게 흐르고 있다. 그래서 이걸 돌파해서 내려가면은 다시 이걸 돌파해 내려가면 안 좋지만 지금은 견조하게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세선으로 봐도 상당히 모양이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동영상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차트를 보실 때, 자, 상승 추세선과 하락 추세선을 하락 돌파하는지, 상승 돌파하는지, 그걸 참조하셔야 된다 하고요. 또 계단식 차트로 바꿔서, 자, 저항선과 지지선이 있는데, 저항선을 돌파하는지, 또 지지선을 지지하는 것인지, 그렇게 참조하시고요. 그 계단식으로 했을 때는 박스를 그려서 지지선 하단에 박스권 하단에서 지지선에서 매수하시라.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급사항을 꼭 살펴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참조해서 매매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꼭 매매할 때는 1차, 2차, 3차
123 전법, 매매법을 적용해서 매매하시면은 크게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은 꼭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